우리가 알고 있는 실화를 다룬 영화 속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는 누가 있을까? 제프리 더머. 이 친구는 사람을 요리하는 취미를 가졌다고? 그의 범죄는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인간의 고기라는 소름 끼치는 별명이 붙었지. 그의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야. 존 웨인 게이시. 이 남자는 어린이를 유인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파티 클라운이라는 이중 생활을 하며 웃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여줬지. 그의 이야기는 진짜 공포 그 자체야. 로버트 피시. 이 남자는 인간의 고기를 먹는 괴물로 불렸어. 그의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별명은 그를 완벽하게 설명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이코패스 인물들의 범죄? 리처드 라미레스. 19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헬스 앤드 파이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무작위로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 그의 범죄는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범죄 현장에서 남긴 상징적인 문양은 그를 더욱 악명 높게 만들었어. 데이비드 버코위츠. 범죄 소니 킬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는 1976년부터 1977년까지 뉴욕에서 여러 사람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범죄자. 그는 자신의 범죄를 걔가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심리적으로 복잡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아밀리아 다이어. 19세기 영국에서 수십 명의 아기를 유인해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범죄자. 그녀는 아기 살인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고아를 입양해 키운 후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 보통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까? 진정한 사랑이나 애정 같은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조작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그들의 범죄 심리는 뭘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권리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여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법적 경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처벌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생활이 가능한가? 많은 사이코패스는 외적으로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어. 이들은 상황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사회적 규범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타인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데 능숙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사이코패스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도 해.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척할 수 있어. 감정적 무감각으로 인해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파괴될 수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어렵고 결국에는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종종 일반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어. 이들은 일상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고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의 감정적 무감각성과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범죄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할까? 그들의 매력과 사회적 기술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성격이나 행동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종종 불안정하게 끝날 수 있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사이코패스, 감정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해.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거의 없어.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을 조작하는 데 능숙해. 소시오패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만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이 두 개념은 종종 혼용되기도 하지만 각자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서 차이가 있어. 사회부적응자에 들어가는 걸까? 사이코패스와 사회부적응자.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고 타인을 조작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말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해. 매력적이고 지능적이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할 수 있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종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야. 사회부적응자는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사회부적응자가 꼭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야.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의 차이점. 사이코패스는 감정적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 사회부적응자는 감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감정은 느낄 수 있어. 사이코패스는 의도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며 타인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사회부적응자는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해도 꼭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냐. 결론을 정해서 말하자면 사이코패스와 사회부적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야. 사이코패스는 특정한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가진 인물이고 사회부적응자는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사회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수는 있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 유전적 요인.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가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가족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는 경우 그 특성이 자녀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뇌 구조. 일부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어. 예를 들어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어린 시절의 경험, 아동기 동안의 트라우마, 학대, 방치 등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환경, 사회적, 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죄가 만연한 지역에서 자라난 경우 부정적인 행동 모델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요인, 정신질환, 특정 정신질환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연관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주요 진단 기준 중 하나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걸까? 아동기 경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치된 아동도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가족 내 갈등이 심한 경우 아동은 비정상적인 행동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 특히 부모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경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환경, 범죄가 만연한 지역, 범죄가 흔한 지역에서 자라난 아동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환경은 부정적인 행동 모델을 강화할 수 있어. 또래 집단의 영향도 중요해. 비행 청소년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 가난이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져. 유전이 되기도 하는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그 성향이 덜 발현될 수 있어. 따라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환경적 요인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해. 평범한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이 많았다면 사이코패스도 사회부적응자도 없지 않을까.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도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은 존재해.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은 분명히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료는 가능할까? 사이코패스는 감정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져.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인지행동치료.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가 사이코패스의 특정 행동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그러나 모든 사이코패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아. 약물치료,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치료의 목표는 행동을 수정하고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완전한 치료는 어려울 수 있어. 사회부적응자 치료 가능성? 사회부적응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상대적으로 가능해. 정신적 문제나 사회적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어. 심리치료, 개인 상담이나 그룹 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회 기술 훈련,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약물치료,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약물치료가 유용할 수 있어. 치료의 목표는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야. 결론을 말하자면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매우 어렵고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사회부적응자는 치료가 가능하며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